이 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과 경기고등학교의 동기 동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도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고 한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만나게 된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유서를 통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은 일부 받은 부분들을 시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가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일반적인 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루킹 일당들 우리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멤버였던 사람의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왜 노회찬 의원에게 이러한 돈을 자금을 전달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16년도에 돈을 건넸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이사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 등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그들끼리는 추정했던 것 같지만 노회찬 의원 입장에서는 먼 훗 미래의 이야기고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의당의 의원이 노회찬 의원에게 그와 같은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속에서 아마 노회찬 의원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이 그 종편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그리고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해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유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금전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 뭐 전문은 모릅니다만 이 내용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가족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혹은 그 헌법 특검 쪽에서 어떤 가족에 대한 압박은 혹시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그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거기까지는 진행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직 노회찬 그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뭐 소환한다는 방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특활비를 없애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앞장섰던 그런 이제 진보 정치의 상징 또 깨끗한 정치의 상징처럼 본인이 이렇게 활동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경기고등학교 72회입니다. 72회 말이 좀 어긋나서 그런데 황교안 전 대행도 72회고 그리고 이정골 지금 이번에 대표난 의원도 동기고 굉장히 쟁쟁한 그 동기들이 많은데 아무리도 도모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자체 아무리 청탁이 없었다 그래도 그 자체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라는 걸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도리가 없다. 특검의 수사를 피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은 뭐 노동자, 서민 눈높이에서 관련한 정책도 많이 내고 또 이런 뭐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런 진보 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한 압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특검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마당에 돌아오면 수사가 불가피한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5당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굉장히 순방을 적절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순방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미국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정당에서는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귀국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순방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의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뛰는 모습들까지 있었지만 결국 돌아오고 난 뒤에 진보 정치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던 노회찬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돈을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됐을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심이 좀 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대로 급성장하는 등 진보 정치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출당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본인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메시지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들이 노회찬 의원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미 원내대표들이 미국 방문했을 때 마침 그 4당 원내대표를 보면은 세 분이 노동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노회찬 뭐 원내대표도 그렇지만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성태 그렇고요. 원내대표도 그렇고 홍영표 예. 원내대표도 이제 인천에서 대우자동차 노조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인천에서 인민노련이라고 그래서 그 인천 부천 지역의 노동 조직을 이렇게 조직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를 좀 떠나서 그나마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과 같은 외국에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말한 걸 들어보면은 미국 방문 동안에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한 차례도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둘이서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는 그 북한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의견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노회찬 의원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노동운동을 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얘기는 못하고 끝끝내 그 속에다 담만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 가장 먼저 국민들이 떠오르는 것이 삼성 떡값 엑스파일. 이 지금 의원직을 걸고 공개한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장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던 삼성 이 떡값 검사 파문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의원직을 하는 과정 총 3번의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는데 첫 번째 비례대표 의원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사에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길 만한 언행, 행동들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삼성 엑스파일에 대한 폭로 등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국회에 대한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커지니까 사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가 가장 앞장서서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반납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납도 하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법안 발의의 최소 요건이 10명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 의원이 총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법안을 처음에 발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치의 상징처럼 보여졌던 노회찬 의원에게 비추어진 지금의 혐의들이 스스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됐을 거라고 보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상징성이 워낙이나 크다 보니까 만약에 수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끝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수사를 하던 허익범 특검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일단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드루킹 또 도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과연 청탁이 노회찬 의원이 청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청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률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탁이 있건 없었던 간에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만약에 청탁이 있었더라면은 과연 뇌물죄가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인 자연인 신분이었죠. 예비 후보 신분이었지만은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기 때문에 사전 뇌물죄가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사전 뇌물죄라면은 그 액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뇌물을 건네냐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7년 이상 그리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면은 5년 이상의 형을 처할 수 이렇게 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불법 댓글 의혹, 이 수사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와의 관련 의혹, 이 부분을 수사를 처음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자금을 특검팀이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이 먼저 이렇게 나와서 수사가 먼저 진행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서 좀 비껴간 수사에 집중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예. 목소리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드루킹 김동원 씨의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심상정 의원, 김종대 의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터뜨릴까라는 식의 이런 이 트위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모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 수사에서 진술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맹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면 왜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하게 됐고 조작하게 된 근거지가 이 산채라고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였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오갔으며 여기에 정치는 어디까지 개입됐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자금 속에서 뭔가 부정한 돈이 노회찬 의원에게 갔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게 되고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 영장을 청구하니까 결국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강한 범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음모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정의당이 최근에 급격하는 지지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현 정권에 대한 수사의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약간 세력이 작게 되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에게 수사가 집중된 것은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허위범 특검이 수사를 과연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며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을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방향도 조금 이제 앞으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본인 스스로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건 뭐 당연한 상황이고 아마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더 없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건 결국 김경수 지사의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오사카 총영사 등에 대한 자리를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입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를 아마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 드루킹 측의 그 노회찬 의원에게 이제 그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16년에 한 차례 있었죠. 한 차례 경찰 예. 당시 이제 그 고양 경찰서죠. 고양 경찰서랑 그 의정부지청 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지청에서, 예. 검경이 같이 수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선관위에서 아마 수사 의뢰가 있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드루킹 측 쪽이 이렇게 내민 증거들을 보고 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다라면은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민감역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상당히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사고가 있었던 이 현장을 경찰에 보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노회찬 의원이 투신했을 때 외투를 경찰에 발견했고 그 안에 신분증 또 정의당 관련한 신분증 그리고 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유서 명함 등이 들어있었다 그러고요. 지금 대한민국 더위가 뭐 36도로 넘어갔고 엄청난 무더위인데 여기에 이제 두꺼운 외투를 들고 나왔다는 건 애당초에 나올 때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뒀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서에 대한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심정이었는지 등은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밤새 굉장히 깊은 고민 아마도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9시에서 이제 10시 사이에 아파트 10층이 넘는 곳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받게 되는 오늘 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취소시킨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 앞서 우리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강연했던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 드루킹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강연했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자금들을 강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강연료를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노회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강연하고 돈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드루킹 등이 뭔가의 모종의 계획을 꾸몄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아마 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